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선배님들 박수 한번 칠게요. 왜냐고요? 너무 좋은 책을 만나서 제가 기분이 좋거든요. 책 다 읽고 얼른 리뷰하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에 먼저 올렸습니다. 제 리뷰를 보신 뒤 실제로 책 구매 인증샷까지 보내주셨답니다. 책 주문 들어갈게요. 북런치님이 극찬하셔서 궁금해서 로켓 배송으로 시켰어요. 북런치님의 책 소개를 보다가 주문한 책이다. 책장을 몇 장 넘기지도 않았는데, 본문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슴이 뛴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다들 사랑스러울 수가. 저는 선배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참! 저자님도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아니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리뷰를 감사합니다 라고. 혹시 선배님들 중에 아직도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를 못 읽으셨다고요? 너무 슬퍼요. 꼭 읽어보세요. 밥 굶어서라도 꼭 책 사서 읽어보시고, 이왕이면 2권 사서 하나는 메모도 하면서 읽어보시고 다른 하나는 다시 읽거나 혹은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책 소개합니다.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자본 없이 콘텐츠로 10억 번 게으른 고수의 성공 비결. 신태순 지음, 나비의 할주로. 2020년 6월 8일, 페이지 276. 네이버 평점 10.0. 저의 평점도 10.0입니다. 책 제목이 길어서 인스타그램에서는 줄여서 개콘 돈잘이라고 하더군요. 다들 인생책이라고 극찬하셨습니다. 나비의 할주로 관계자님, 너무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영상 제작 허가를 받기 위해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부터 어쩜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드셨어요? 라고 방정맞게 보냈습니다. 제 말 맞죠? 그럼 저자 소개할게요. 저자 신태순님은 무자본 창업 전문가로 온라인 자동화 수익을 설계하는 기획자입니다. 스타트업부터 수백억 매출 기업의 콘텐츠 마케팅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7년간 출퇴근 없이 10억을 벌면서 자녀 양육에 적극 뛰어드는 다정한 남편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경력은 스트릿 댄서로 활동했던 춤꾼이자 멜론 뮤비 차트 17위에 오른 가수이기도 합니다. 유료 컨텐츠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코스를 제작해서 코스에 참여하는 분들과 소통을 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덕을 쌓고 있습니다. 저자님의 아내인 김지혜 대표님 역시 같은 방법으로 2 자녀를 키우면서 1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책의 요지를 간결하게 말씀드릴게요. 토끼와의 경주를 신경 쓰지 않는 거북이처럼 자신만의 바다에서 경쟁 없이 자유롭게 돈 벌고 싶은 거북이 같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즉, 나와 결이 맞는 고객을 상대로 가장 나다운 돈을 버는 방법과 마인드셋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이 책 한 권이면 어떤 콘텐츠를 다루어야 할지 막막한 초보자는 물론이고 이미 콘텐츠 사업을 진행 중인 이들도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는 6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눈길을 끄는 소 제목이 많습니다. 파트 1, 게을러도 돈을 만들 수 있는 콘텐츠 기획법. 콘텐츠 100만 개 만드는 새로운 접근법. 긴 생명력을 가진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3가지 조언. 파트 2, 게으르니까 당장 시작해야 하는 유튜브. 유튜브 광고 수익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보이는 블루오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매출을 내는 새로운 상품 흥행 공식. 파트 3, 게을러서 생각해낸 자동으로 고객 만들어주는 6단계 모델. 왜 내 상품은 팔리지 않을까? 고민될 때 3가지 체크포인트. 6단계로 콘텐츠가
내 계좌에 입금하게 만들기. 파트 4. 게으르니까 고안해낸 세상 간단한 판매 전략. 지식 콘텐츠를 세상 간단하게 판매하는 법. AI의 시대 온라인 생존을 위한 3가지 가이드라인. 파트 5. 정말 게을러도 됩니다. 육아맘의 무자본에서 1억 매출낸 사례. 파트 6. 앞으로도 게으르고 싶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인드셋. 콘텐츠로 게으르게 돈 버는 고수가 모은 6개의 인피니티 스톤. 진짜 나를 만나고 싶으면 끊임없이 노크하세요. 책 전체를 필사하고 싶을 정도로 좋았지만 몇 가지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콘텐츠로 돈 버는 3가지 핵심 전략. 콘텐츠로 돈 버는 비결에는 압도적인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압도적 콘텐츠를 만드는 게 광고비를 아끼고 브랜딩을 빠르게 구축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당장은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압도적이라는 것은 양과 질 모두 압도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많은 양을 열정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제대로 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콘텐츠 찾기. 그럼 나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나 라는 고민이 생기실 텐데요. 흔히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해라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실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라고 작가님은 말씀하십니다. 본인 스스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책 읽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지만 잘하진 못해요. 이 외에도 제가 미처 도전하지 못한 것들은 잘할지 어떨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많은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이 50이 되어서야 적성과 흥미를 찾을 수도 있겠죠? 작가님의 조언 들어볼게요. 좋아하고 잘하는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확신이 없어서 시작을 못 하시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현재를 기록하는 콘텐츠부터 만드세요. 매일 경험한 내용, 배운 내용, 감사한 내용, 불편했던 내용을 관찰하세요. 그 과정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주제 중 가장 쉬운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고 그 과정을 또 기록하세요. 이 과정을 몇 번 더 하고 나면 좋아하고 잘하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좋아하고 잘하는 주제로 확신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록을 남길 예정이신가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목표치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계시죠. 그분은 원데이 원 아웃풋을 실천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일기도 쓰고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죠. 제가 대단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윤희님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저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무한 칭찬하는 이유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툴에 대한 소개가 상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왜 내 상품은 안 팔릴까?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수익화를 해야 할까? 왜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고민이 들 때면 체크해야 할 3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과연 이 아이템이 최선일까? 두 번째, 충분히 잠재 고객에게 노출이 되었는가? 마지막, 상품 소개 페이지 구성은 고객 친화적인가? 저는 무엇보다 상품 소개 페이지를 상세하게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상품이 마음에 들어서
상세 내용을 보고 싶은데 해당하는 정보가 뜨지 않고 다른 행사 정보가 계속 뜨거나 결제 방법이 복잡하면 저는 구매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 의식의 흐름이 끊기게 되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온라인에서 제품 판매를 부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분명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6단계로 콘텐츠가 내 계좌로 입금하게 만들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작가님이 강의에서 활용하는 콤백 깔때기 그림입니다. 가장 넓은 인지는 사람들이 나의 콘텐츠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으로 저자님은 매주 6년간 빠짐없이 이메일 서비스를 하셨다고 해요. 고려는 잠재 고객에게 좀 더 뾰족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와 결이 맞는 고객을 만나는데 필요한 단계입니다. 콘텐츠 제작자 스스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강점을 확실히 어필하는 단계입니다. 호감은 관심이 충분히 생긴 잠재 고객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무료로 주며 호감을 쌓는 것입니다. 만약 보이스 컨설팅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한 달 안에 꿀 보이스 만들기 영상이나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죠. 이후 구매, 안심, 팬덤으로 연결되는데 저자님이 알기 쉽게 각 장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2020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모니터링에서 반복되는 키워드는 바로 팬덤 소비, 일명 팬코노미였습니다. 팬덤이 소비 혁명을 주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세요. 한 명의 팬이 당신을 숨쉬게 한다는 것을. 콘텐츠로 게으르게 돈 버는 고수가 모은 6개의 인피니티 스톤. 영화 어벤져스 좋아하시나요?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가장 강력한 캐릭터 타노스 기억하시죠?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 핑거 스냅 한 방으로 전 세계 인류의 절반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타노스가 대단한 건 건틀렛을 사용했을 때의 충격을 견뎌낼 정신과 신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6개 스톤을 다 모은다고 해서 모두 인류의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건틀렛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아마 비웃으시겠죠? 콘텐츠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자동화하여 잘 때에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엄청난 내공을 자랑하는 유튜버나 사업가가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아도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신력을 갖췄기 때문일 것입니다. 콘텐츠 고수인 저자님의 인피니티 스톤 비율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리얼리티 스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회사 다니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거야. 연애하면 외롭지 않을 거야. 죄송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현실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환상에서 벗어나 나의 현실을 인식하고 나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울 스톤입니다. 내가 만드는 모든 콘텐츠, 영상, 글, 그림에는 진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고객들도 알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짧은 글과 영상을 만들고 오디오 녹음을 하면서 들은 말 중 가장 기분 좋은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성이 느껴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저도 항상 진심을 다해 만듭니다. 그래서 연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페이스 스톤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퍼주기만 하는 영웅놀이에 빠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기버인 것은 맞지만 성공하는 기버는 본인의 마음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마음과 물질을 쏟습니다. 또한 나 스스로 희생하면서 도울 수 있는 입장인지
아니면 배우고 성장부터 해야 하는 입장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선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을 응원해요 라는 말만큼 거절을 잘 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무에게나 그러진 않습니다. 줄 수 있을 때 양껏 챙겨주지만 제가 챙겨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면 제가 생각한 선만큼만 챙겨줍니다. 기버이지만 나름 분별력 있는 기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파워스톤입니다. 아무리 콘텐츠를 잘 만들었다고 해도 잠재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돈으로 전환되지 않고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콘텐츠 자체에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획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인드스톤입니다.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의 니즈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콘텐츠는 결국 제작자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저 역시 책을 읽고 기록하고 사색할 때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합니다. 명상이 되었든 운동이 되었든 마음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타임스톤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험담만 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듣는데 나의 1초도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 살짝 맛이 간 뿌띠 또라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에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냥 무시해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마음 한 톨 주지 않는 것처럼 헛된 순간들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 한 톨 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6개의 스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과 나누고 싶은 문장입니다. 시작한 콘텐츠보다 끝나지 않은 콘텐츠가 더 위대하다 라고 확신합니다. 시작하고 얼마 안 가서 중단하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주제로 콘텐츠가 이미 많은 게 진입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먼저 시작한 곳보다 더 오래 만들 자신감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주제로 먼저 문을 열지 못했어도 문을 닫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위대한 일입니다. 강한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처음부터 강해져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끝까지 남는 것만 신경 쓰면 어느새 강한 사람이 됩니다. 거북이의 성향을 가진 리더는 자신만의 바다를 개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자신만의 콘텐츠를 발행하면서 거대한 바다를 개척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여유롭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판에서 감정 소모를 덜 하면서 콘텐츠를 잠재 고객에게 베푸는 기보로 자리매김할 때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여유를 바탕으로 팀원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려줄 수 있을 때 거북이 성향의 리더가 이끄는 팀은 무서운 저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목표를 쫓으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집중해서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목표 안에 내가 이미 존재한다고 믿고 지금 겪는 사건들이 그 목표를 가리키는 힌트라고 받아들이면서 전진할 때 어느 순간 내 목표는 달성됩니다. 이미 목표를 이뤘다는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게 하는데 에너지를 온전히 사용할 때 목표 안에 이미 존재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 목표를 쫓고 있나요? 아니면 그 목표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나요? 목표 안에 이미 존재한다면 앞으로 나의 행동과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질문 드리며 마칩니다. 선배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책은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콘돈잘 만세! 나비의 할주로 만세!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